한 미국 네티즌은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7번이나 도왔는데 왜 중국은 감사하지 않을까요? 한 미국 네티즌이 미국은 중국에 여러 번 도움을 주었는데 왜 중국 국민들은 고마워하지 않는 걸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 나라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정확히 무엇을 도왔는가? I. 강대국에 의한 중국 분할에 반대한다. 1899년 중국에서 청나라를 지지하고 외세를 격파하라 라는 구호 아래 의화단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열강들은 중국에 대한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구실로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8개국이 청나라를 상대로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청나라가 패배한 후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이 기회를 이용해 중국을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여러 나라는 이미 중국에서 세력권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제정 러시아는 만리장성 이북 지역을, 영국은 티베트를, 독일은 산둥성을, 일본은 타이완, 푸젠, 요동 반도 등을, 프랑스는 윈난, 광시, 구이저우를 각각 차지하기 원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분할에 불리할 것이었기에 분할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매우 강력한 산업 역량과 과잉 생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잉여 생산물을 소비할 거대한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청나라를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간주하고 개방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가 중국에서 동등한 무역 기회를 갖도록 요구함으로써 미국 상품이 중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무역을 통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복서 보상금 일부 환불. 1900년 팔국 동맹이 청나라를 패배시킨 후 미국의 반대로 중국을 분할하지는 않았지만 청나라가 의화단 의정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청나라는 여러 나라에 은화 4억 5천만 양, 약 1억 2천만 양을 배상해야 했고 이자를 포함하여 총 은화 9억 8천만 양, 약 1억 2천만 양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의화단 배상금의 7.32%인 약 3,293량의 은화를 받았습니다. 1904년 미국 국무장관 존 헤이는 의화단 배상금이 과도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주미 중국 공사 량청 또한 미국이 군비를 심각하게 부풀려 의화단 배상금으로 실제 손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량청은 미국이 과다 지급된 의화단 배상금을 반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905년 미국의 중국인 대처법으로 인해 중국에서 대규모 미국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과다 지급된 의화단 배상금 중 약 1250만 달러를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금은 주로 중국의 교육에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도록 지원하거나 청와학원, 청와대학교의 전신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3. 중국의 산둥성 권익 회복 지원. 1914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세계를 재분할하고 식민지를 놓고 경쟁하며 영향력을 나누기 위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북양 정부는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1915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중국 상선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양 정부는 중립을 포기하고 연합국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유럽 전역에 30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하여 참호를 파고 물자를 수송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격파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중국은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었지만 파리 강화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산둥성에 대한 독일의 권리, 임대권과 특권을 일본에 양도하여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고 5. 사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중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 대표는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산둥성 권익 회복을 지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1921년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그리고 중국은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미국, 영국과 함께 일본의 산둥성에 대한 권익을 포기하고 칭다오와 교저우만을 포함한 일본이 점유했던 지역을 중국에 반환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4. 중국 항일전쟁 지원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중립을 선택하고 다양한 국가에 전략 물자를 판매하여 전쟁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일본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전쟁 중 일본은 철강 등 전략 물자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구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하원의원 스콧은 일본이 살해한 중국인 100만 명당 54만 4천 명이 미국의 공범에 의해 살해되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1940년 일본, 독일, 그리고 다른 파시스트 세력들이 유라시아 전선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한 후 미국은 중국, 소련, 영국이 패배하고 독일과 일본이 유라시아를 장악하여 다음 목표로 삼을 것을 우려하여 중립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들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1년 미국은 영국, 소련 등과 함께 일본의 전략적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곤경에 처한 일본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남아 지역으로 진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모두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침략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막기 위해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미국 태평양 함대 기지인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2,400명이 넘는 미국인을 사망시켰습니다. 이는 미국을 격노하게 했고 다음 날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공식적으로 발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있는 일본군을 더 많이 묶어두고 태평양 전구에서 미국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버마 도로와 험프 등의 수송로를 통해 중국에 대량의 전략 물자를 제공했고 또한 비호 부대를 중국에 파견하여 지원을 제공했는데 이는 중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v. 중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도록 돕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맹은 해체되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후 국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UN 창설을 제안했고 이는 여러 국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와 관련하여 스탈린은 미국, 소련, 영국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차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반파시스트 전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믿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수억 명의 인구를 가진 대국이자 아시아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후 중국은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사인 경찰 명령을 제안했는데 이는 전후 중국, 미국, 소련, 영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수행하여 4개국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루스벨트는 또한 소련에 맞서기 위해 중국을 설득하고자 했기에 중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고히 지지했습니다. 처칠은 한때 한편에는 거대한 러시아 곰이, 다른 한편에는 거대한 북아메리카 들소가, 그리고 가운데에는 작고 불쌍한 영국 당나귀가 앉아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큰 손실을 입으며 쇠퇴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소련과 경쟁할 힘을 잃었습니다. 유엔에서 영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처칠은 프랑스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결국 여러 국가 간의 경쟁 끝에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 되었습니다. 6.
소련의 중국 핵 공격 방지. 1959년 중국과 소련은 장파 라디오 방송국과 공동 함대 사건으로 인해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1969년 중국과 소련은 진바오 섬을 놓고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소련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했습니다. 소련은 중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 미국의 태도를 가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은 친소련 외교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중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소련은 미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잠재적인 중소 핵전쟁으로 인한 핵방사능이 아시아 동맹국과 군사기지의 안보를 위협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소련의 핵억지력을 두려워하는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이 소련 편에 설 것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의 중국 핵무기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중국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며 이 정보를 중국에 유출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1964년 첫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여 핵무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은 장단점을 따져보고 중국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7. 중국의 최혜국 지위 부여 및 중국의 WTO 가입 지원. 1969년 미국이 소련의 중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면서 양국 관계는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얽매여 소련과의 국제적 경쟁에서 입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소련에 대한 견제를 위해 중국의 설득을 요청했고, 이는 중미 관계 개선에 더욱 기여했습니다.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미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1978년에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에 중국과 미국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미국은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2001년에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지지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세계 경제 시스템에 더욱 편입되고 중국의 경제 발전과 고속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종종 자국의 이익에 따라 중국을 반복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8개국 연합의 중국 침략에 가담했습니다. 1950년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억압하고 제재하고 봉쇄하며 중국의 해로운 수많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와 관계없이 중국 국민은 항일전쟁 당시 미국의 지원과 소련의 중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반대에 항상 감사해왔습니다. 1979년 중국과 미국 수교 이후 양국 간에는 인허 사건, 1993년 유고슬라비아 대사관 폭격, 1995년 공중 충돌 사건, 2001년 등 여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군함의 60%를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중국을 공동으로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기술 전쟁과 관세 전쟁을 선동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중국 억압은 중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감사를 표하기 어려워졌습니다.